안녕하십니까, 헛과시아씨입니다. 그래프의 숫자를 보시면 60%에서 40%로 감소를 하고 다시 40%에서 60%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50%에서 60%로 증가하다 다시 50%로 돌아오고 50%에서 40%로 감소를 하다 다시 50%로 돌아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숫자는 일정한 규칙성을 나타냅니다. 대각선의 합은 100이 됩니다.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하루 중 낮이 차지하는 길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각 숫자 대신에 문자를 입력하면 60% 자리에 하지가 되고 40% 자리에는 동지가 들어가고 50% 자리에는 각각 춘분과 추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24절기를 하루 중 낮이 차지하는 비율로 변경시킨 그래프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24절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24절기 하면 뭔가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인상이 있는 듯 합니다. 유행이 지난 과거의 습관 같은 것으로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과학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온도 조건은 항상 변합니다. 그런데 일정 조건은 항상 일정합니다. 1년 전 밤낮의 길이가 오늘의 밤낮의 길이와 거의 동일합니다. 음력으로는 일정의 길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사용해서 농사의 기본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먹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 농사입니다. 먹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작물이 곡물입니다. 식물에서는 먹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씨앗을 먹습니다. 벽씨가 쌀이 되고 보리, 콩, 밀 등이 있습니다. 씨앗이 가장 일반적인 주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일입니다. 과일은 식물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잎과 줄기입니다. 씨앗이 되고 과일이 되기 위해서는 꽃이 펴야 합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렇게 접근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온도도 중요하지만 식물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밤낮의 길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식물들이 낮의 길이나 밤의 길이를 특정하고 그 길이의 변화에 따라서 꽃을 피웁니다. 생각보다 엄청 정확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쌀의 경우에서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에 반응해서 꽃을 피웁니다. 매년 온도는 변합니다. 그런데 매년 같은 절기의 일정의 변화는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밤낮의 길이의 변화에 따라 수확량을 확인하면서 어느 절기쯤에 벽씨를 뿌려야 최적인가를 판단했는 듯합니다. 24절기에서 입춘, 봄의 진입을 2월 4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하, 여름의 진입을 5월 6일로 보고 입추, 가을의 진입을 8월 8일로 봅니다. 그리고 입동, 겨울의 진입을 11월 7일로 봅니다. 여기에서 나온 날짜들은 다 양력입니다. 절기를 음력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절기는 양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날짜들이 틀린 것이 아니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역에서 서리가 내리니 겨울이 올 것을 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역에서처럼 동양의 전통은 미리 대비한다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2월 4일이 입춘에 비록 겨울이지만 한 달 남은 봄을 준비한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입춘, 입하, 입추, 입동 날짜에 30일을 더하면 각 계절의 시작이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30일 전에 어떤 계절이 시작하는 것을 미리 준비한다 이런 의미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도의 변화도 대충 맞는데 낮이 가장 긴 하지가 가장 더운 게 아니라 30일을 더한 대서 7월 말이 가장 덥습니다. 그리고 밤이 가장 긴 동지가 가장 추운 날이 아니고 30일을 더한 1월 중순 대한이 가장 추운 날인 경우가 많습니다. 절기를 기준으로 농사를 짓는데 각 절기의 표현들은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라는 철학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동양의 표현들은 수학적 표현이기보다는 문학적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가장 짧은 날이 동지입니다.
그런데 동지부터 해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태양력으로는 한 해의 시작은 동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선조들은 팥죽을 먹어야 한 살을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태양력 상에서의 한 해의 시작을 동지로 봤는데 그걸 문학적 표현으로 팥죽을 먹어야 한 살을 먹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할 때 일반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어떤 과학적인 개념들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24절기는 이제 필요 없는 것인가? 온도의 변화가 심해졌습니다. 그런 온도 변화 때문에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꽃이 피고 곡물과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절기를 기준으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온도의 적응성 때문에 온도에 따른 다른 품종을 재배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벽씨는 그 시기에 뿌려야 하고 콩도 깨도 그 시기에 맞게 씨를 뿌려야 합니다.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우리의 전통들은 경험에 의한 통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들이 문학적이고 무속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그 통계에 기반한 경험들이 민간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과학과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적 형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과학적인 것들도 논리적 과학적 표현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전통이 비록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언어적 형식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기본은 경험적 통계를 바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4절기는 농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학의 메커니즘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